집에서 너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왜 시달리지도 모르는데 막 영수증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해서 할수록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앞에서 조심하려고 장난치지도 말고 타박하지도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랬거든 나한테. 근데 그 얘기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12년을 바친 대기업에서 오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6년 2월 2일 오후 5시, 그 시간에 제 여정이 멈췄습니다. 올해로 일을 시작한 지 20년, 그중 대기업에서 12년 정도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제가 면접을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당시 그 플랫폼은 아직 작았고 공석이었던 자리는 급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어쩌면 운 좋게 대기업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았죠.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복지도 좋았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좋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네요. 첫째가 유치원을 거쳐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첫째는 아빠 회사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회사에서 받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더 이상 그 조직과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팀장을 통해 전달을 받았고 저는 바로 CTO에게 가서 면담을 요청을 했죠. 이미 결정은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길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플랫폼은 지금처럼 크진 않았어요. 작을 때부터 함께 있었고 조직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회사 형태가 달라지는 과정도 다 지켜봤습니다. 개발자로 시작을 했지만 회사가 필요할 때는 직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역할이든 맡았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고 솔직히 말하면 제 회사라고 생각하며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했어요. 필요할 때는 전력으로 뛰었고 역할이 끝나는 순간 마치 사냥이 끝난 사냥개처럼 조용히 물러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버려진 기분도 있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어요. 몇 번의 구조조정을 보면서 연차와 나이에 대한 불안은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통보를 받았을 때 결국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그동안 회사 안에서만 열심히 살았던 건 아닐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회사 안에서 잘하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준비될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밖으로 나오니까 준비된 게 거의 없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 얼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저만 믿고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첫째 아들. 학생증 사진도 아빠 회사 티셔츠를 입고 찍을 정도였으니까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항상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그날만큼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싶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자기야, 나 좀 태워가. 은평에서 강남까지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많이 막혔을 텐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1시간 넘게 달려왔어요. 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하던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너무 진정이 안 돼가지고 눈물 너무 나. 진짜 못하겠어. 됐어요. 왜 시달리지도 모르는데 막 영수증 전화를 했다. 응. 근데 전화를 해서 할수록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야, 너 가서 남편 앞에서 조심하려고 장난치지도 말고 타박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이랬거든 나한테. 근데 그 얘기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냥 언니 때문에 다 망했다고 막 그랬지. 그날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끝까지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알았습니다. 회사 밖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멈추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도 퇴직 사실을 말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죠.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별말하지 않았지만 눈에는 걱정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자기 용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머쓱하게 내밀며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같이 먹자. 그날 아이스크림 맛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제 인사팀 면담이 남아있고
통상적으로 몇 개월의 시간이 주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예전에 회사를 떠나는 선배들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해도 공감도 하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회사 밖이 얼마나 추운지, 앞길이 얼마나 캄캄한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의 퇴직 이후의 현실과 재취업 준비 과정, 이력서를 다시 쓰는 시간, 면접에서 느끼는 벽, 그리고 동시에 제 2막을 준비하는 과정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로서 작은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배달도 해보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콘트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가장으로서 어떻게 다시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욕은 하지 않으려고요. 피해자처럼 남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배님,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거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기록을 통해 다시 한 걸음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회사 밖은 위험하다고. 맞습니다. 춥고 캄캄하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멈춰있는 것보단 낫겠죠. 40대 아빠의 제 2막 생존기 이제 시작합니다. 무너지지 말자. 제 2막을 준비하자. 잘 준비해보자. 회사 밖은 위험해. 그래도 나왔습니다.